나이가 들수록 가족 사이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가까워야 할 사이가 어느 순간 멀어지고 마음을 표현하려 하면 이미 세월은 너무 멀리 가버린 뒤일 때가 있지요. 오늘 이야기는 막내 아들과 어머니 사이에 오랫동안 고여있던 감정이 어느 겨울 아침 동네 고양이를 통해 조금씩 풀려가는 순간을 담았습니다. 말은 적어도 마음은 한 번도 떠난 적 없다는 걸 아주 조용히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겨울의 끝자락, 서늘한 바람이 복도 끝에서부터 스며 들어오던 아침이었습니다. 박분자 할머니는 천천히 문을 열고 작은 난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오래전부터 동네 고양이 복동이가 자주 앉던 자리였습니다. 사람 손을 워낙 타지 않던 녀석이었지만 분자 할머니만 보면 어딘가 의지하듯 다가와 꼬리를 감고 가만히 앉아 있곤 했습니다. 오늘도 안 왔네. 어디 편찮은 건가. 할머니는 혼잣말을 흘리며 난간을 쓸어보았습니다. 차가운 쇠줄에 손끝이 닿자 오래전 다른 기억이 서늘하게 떠올랐습니다. 바로 막내 아들 준호가 이곳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담배를 피우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바람이 세게 불었고 할머니는 그저 아들의 등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말을 걸면 귀찮아할까 혹은 또 말다툼이 날까 그 두려움이 목을 꽉 막았던 날들이 많았지요. 분자 할머니는 난간 앞에서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참 안 맞네, 우리가.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탓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 참아온 서러움이 입술 끝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나중에 얘기해요. 엄마, 바빠요. 라는 짧은 대답만 들었을 때의 서늘함이 다시 스며들었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바빠서 못 받는다는 말이 서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거리감, 그리고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멀어졌을까 하는 마음의 꼴이 할머니를 더 힘들게 했지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들리던 작은 울음소리.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복도 반대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무언가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복동이냐? 조심스레 다가가자 작은 고양이가 몸을 움츠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복동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자 할머니는 이상하게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양이의 젖은 눈빛이 마치 준호가 어렸을 때 혼나고 난 뒤 할머니를 올려다보던 그 표정과 너무도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작은 고양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어디서 이렇게 쫓겨왔니? 그 작은 생명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살짝 이마를 할머니 손등에 붙였습니다. 그 순간 참아온 어떤 감정이 조용히 풀리는 듯 했습니다. 준호도 저랬었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낮게 떨렸습니다. 그 아이도 어릴 때는 이렇게 기대오곤 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서로 등을 돌렸을까? 언제부터 서로를 피하고
말을 아끼고 마음을 삼키기만 했을까? 고양이는 조용히 할머니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작은 온기였지만 오랫동안 얼어있던 할머니의 가슴 한쪽을 천천히 녹이는 듯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아주 작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너도 많이 힘들었겠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마치 잊고 살았던 참았던 눈물이 말 한 조각에 스며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고양이를 쓰다듬고 있던 분자 할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품에 안긴 생명의 따뜻함이 오래 굳어있던 마음의 얼음을 천천히 녹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양이는 잠시 몸을 웅크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 툭 하고 할머니 품에서 빠져나와 복도 끝으로 조심스레 걸어갔습니다. 분자 할머니는 그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이유 없이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어린 준호가 엄마 이리 와봐요 하며 앞서 달리던 그 장면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디 가니 기다려. 할머니는 허리를 세게 짚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겨울 끝바람이 스쳐 지나가 손등은 차가웠지만 마음 한쪽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고양이가 향한 곳은 오래된 자전거 보관소 쪽이었습니다. 그곳은 준호가 학창시절 자전거를 세워두곤 했던 자리였고 할머니는 그 시절이 떠올라 한동안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때의 준호는 늘 지쳐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바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야 했고 또 집에서는 큰 누나 대학 등록금을 만들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동분서주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준호에게 할머니는 늘 넌 왜 이렇게 퉁퉁거리니? 말투 좀 똑바로 해라. 같은 잔소리를 했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정작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는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내가 그때 너무 몰랐어. 분자 할머니가 혼잣말을 떨어뜨리자 고양이는 마치 듣고 있었다는 듯 뒤돌아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 묘하게 위로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바람에 흘러들어온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하고 오래된 자전거 자물쇠를 여는 소리, 그리고 낮게 떨리는 남자의 목소리. 엄마 여기 계셨어요? 분자 할머니는 순간 몸을 굳혔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도 잘 아는, 그러나 요즘은 자주 들을 수 없던 막내 아들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는 출근길인지 어깨에 가벼운 가방을 둘러매고 서 있었고 어딘가 머쓱한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비껴들며 그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깊은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웬일이냐? 이 시간에 할머니가 애써 담담하게 묻자 준호는 잠시 시선을 고양이에게 돌렸다가 다시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냥 들렀어요. 요 앞에 볼 일이 있어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따뜻하지도 않은 그 아침에 갑자기 찾아올 이유가 없다는 걸 할머니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쩌면 할머니 목소리가 그리웠던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로 너무 멀어져 버린 탓에 그런 말은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지요. 분자 할머니는 고양이를 살짝 안아 겨드랑이 아래 품었습니다. 준호는 고양이를 보며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고양이 새로 생겼네? 그 웃음은 참 오래간만에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할머니는 반갑게 웃어넘겼겠지만 요즘 그와의 대화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니야, 처음 보는 앤데 아까 복도에 웅크리고 있길래. 할머니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준호는 잠시 할머니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그 질문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할머니가 온전히 다 듣고 싶었던 말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 하나에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누르고 있던 감정이 천천히 요동쳤습니다. 참았던 눈물이란 게 이런 것이었나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럭저럭 뭐, 늙으면 다 그렇지. 할머니는 짧게 말했지만 준호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눈치챘는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늙었다는 말 자주 하지 마세요. 제가 좀 그렇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말에 할머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준호는 시선을 바닥으로 떨군 채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나이 드는 게 자꾸 마음에 걸려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것은 준호가 몇 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마음의 조각이었습니다. 할머니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겁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감정이 완전히 올라올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머니는 고양이를 다시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가자, 배 아프다, 이젠 들어가야지. 하지만 고양이는 다시 준호 곁으로 가서 그의 발목에 가볍게 몸을 부벼 폈습니다. 준호는 놀란 듯 고양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얘 사람 잘 따르네요. 분자 할머니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가 우리 사이를 다시 이어주려 온 건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세 사람 아니 두 사람과 한 마리 고양이는 조용한 겨울 아침에 서로를 바라보며 아주 작은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복도 창으로 들어오던 겨울빛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분자 할머니와 준호는 고양이를 중심에 두고 잠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의 공기는 마치 오래 묵힌 말들이 서로를 피해 빙빙 돌아다니는 듯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난번 전화 제대로 못 받아서 죄송했어요. 그때 회사에서 좀 정신이 없어서. 그 말은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분자 할머니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느꼈습니다. 아들이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괜찮다. 바쁜데 뭐. 할머니는 짧게 답했지만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말 뒤에는 말하지 못한 또 다른 진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내가 바빠도 내가 내 목소리 한번 들으려고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냐. 하지만 그런 말은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양이는 그들의 발치에서 폴짝폴짝 뛰어다니더니 잠시 준호의 발등 위에 앞발을 올려놓았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여 고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참 귀엽네. 엄마가 키울 거예요? 분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잠깐 온 것 같아. 떠돌이 같아 보여. 그 말을 들은 준호는 잠시 멈칫하더니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그랬죠. 할머니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한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이 갑자기 먹먹해졌습니다. 준호는 말을 잇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뒤 집안의 짐들이 모두 형과 누나에게 쏠리던 그 시절, 어린 막내 아들은 늘 뒤로 밀린 채 혼자서 크고 작은 무게를 감당해야 했던 시절, 그때 그는 어쩌면 이 집에서조차 떠돌이처럼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분자 할머니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야 이해했습니다. 어느새 고개를 살짝 떨군 자신의 손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한테 내가 참 미안한 게 많다. 준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왜요? 할머니는 그에게 시선을 맞추지 못한 채 천천히 벽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억 속의 장면들이 하나 둘씩 떠올랐습니다. 가난했던 그 시절, 바빠서 지쳐서 여유가 없어서 준호에게 참아라, 왜 이렇게 예민하냐, 넌 막내니까 괜찮다는 말을 했던 날들. 그 말들이 어쩌면 그 아이의 마음을 깊게 베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뒤늦게 밀려왔습니다. 엄마는 그냥 다 버티면 되는 줄 알았어. 어른이니까, 부모니까 너한테 튼튼한 척해야 하는 줄 알았지. 할머니의 목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는 삼킬 수 없었기에 말이 조금씩 더 길어졌습니다. 근데 너도 힘들었겠지. 그때 넌 아직 애였는데 내가 그걸 몰랐어. 그게 늦게야 자꾸 생각난다. 준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는 고양이를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철없었어요. 그땐 그냥 누가 뭐라도 좀 알아줬으면 했어요. 근데 괜히 말하면 더 어색해질까봐 그래서 피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오래 참아온 눈물이 굳어있던 얼음을 조금씩 녹여내는 듯 했습니다. 분자 할머니는 그제야 아들의 표정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른이 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어린 시절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 속엔 오랫동안 쌓인 서러움과 바람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그때 고양이가 갑자기 복도 끝으로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이 길게 비쳐 들어오고 있었고 고양이는 그 한가운데 앉아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분자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 말 다 듣고 있었나 보네.
준호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신기하네요. 그 미소는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분자 할머니는 고양이가 만들어준 이 작은 틈이 세월로 막혀있던 두 사람 사이의 길을 조금이나마 다시 열어준 듯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용기 있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우리 밥 한번 같이 먹을래? 따뜻한 국이라도 끓여줄게. 준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엄마 밥 먹고 싶었어요. 그 말에 할머니의 가슴 어딘가에서 오래 붙잡고 있던 눈물이 조용히 풀려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자 오래된 전등 아래로 잔잔한 빛이 퍼졌습니다. 분자 할머니는 주방으로 향하며 익숙한 동작으로 가스레인지를 켰고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레 의자에 앉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오래 비워둔 듯한 방 안 곳곳에 지난 세월이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뭐 도울까요? 준호가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무릎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됐다. 넌 앉아 있어라. 네가 오랜만에 왔는데 내가 국 하나도 제대로 못 끓이겠냐? 할머니의 말은 짧았지만 목소리는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오랜 시간 말하지 못했던 마음이 자연스럽게 스며 나온 것만 같았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끓여주는 국 진짜 오랜만이네. 할머니는 뒤돌아서면서도 입가에 옅은 미소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그리운 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언제나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다시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음식 냄새가 조금씩 집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파를 송송 써는 소리,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 그리고 식탁 위에 그릇이 놓이는 작은 소리들.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모든 소리들이 모여 오랫동안 공백이었던 둘의 관계를 다시 잇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은 혼자 계시면 좀 적적하죠? 분자 할머니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조용히 답했습니다. 적적하지. 근데 그건 다 똑같지 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줄어드는 통화 횟수, 문득 찾아오는 외로운 저녁, 혼자 밥 먹는 날이 늘어나는 것들이 얼마나 마음에 쌓였는지는 준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와야 하는데 엄마가 바쁘다고 하면 귀찮을까봐, 괜히 더 멀어질까봐 그랬어요. 준호의 고백에 할머니는 잠시 가스불을 약하게 줄이고 뒤돌아보았습니다. 왜 귀찮냐? 나는 내 목소리만 들려도 좋더라. 그 말은 할머니가 몇 년 동안 속으로만 되뇌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마치 오래 참아온 미안함이 가슴 깊은 곳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식탁에 국이 놓였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김이 오른 국물에서 부드러운 냄새가 퍼졌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레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아, 이 맛. 그 말 한마디에 분자 할머니는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성장하며 멀어졌다고만 생각했는데 세월이 그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데려가 버린 줄만 알았는데 아직도 이 국물 맛을 기억해 주는구나. 마음 깊은 곳에서 꽁꽁 얼어있던 감정이 다시 한번 녹아내렸습니다. 준호는 뜨거운 국물을 천천히 삼키며 말했다. 엄마, 사실 그날 말이에요. 전화 끊고 나서 계속 신경 쓰였어요. 엄마 목소리가 좀 달랐거든요. 분자 할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랬냐? 응, 예전엔 힘들어도 힘든 티를 잘 안 냈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뭔가 말 못하는 게 있는 사람처럼 들렸어. 그 말은 할머니의 마음 깊은 곳을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사실 몸이 조금 안 좋았고 병원에서 정기검진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굳이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괜히 걱정할까봐 늘 그랬듯 혼자 감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준호는 묘하게 눈치챘던 것이었습니다. 분자 할머니는 천천히 숨을 토해냈습니다. 그래, 그날은 좀 힘들었어. 준호는 왜요? 하고 묻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물어볼까 망설였을지도 모릅니다. 서로 너무 오랜 시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질문 하나에도 조심스러워지는 사이가 돼버린 거였죠. 대신 준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힘든 거 있으면 말해요. 제가 들을게요. 그 말은 분자 할머니에게 큰 위로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다시 마음을 열고 있다는 신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식탁 가운데 놓인 국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아니었는데 우린 왜 이렇게 오래 돌아왔을까? 그때 문득 바깥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하고 고양이가 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마치 둘의 대화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고양이는 집 안으로 성큼 들어와 분자 할머니 무릎에 가볍게 앞발을 올렸습니다. 할머니는 빙긋 미소 지었습니다. 얘 참 귀한 때 들어오네. 준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오래 참아온 마음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분자 할머니는 고양이 등을 천천히 쓸어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금방 가까워지지. 준호는 오랜만에 깊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식탁 위에 따뜻한 김과 함께 둘 사이의 오래된 틈이 천천히 좁혀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식탁 위 김은 조금씩 사라지고 방 안에는 잔잔한 온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준호는 빈 그릇을 바라보다가 말할까 말까 망설이는 듯 숟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분자 할머니도 그 눈빛을 알아차렸지만 먼저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둘의 관계는
아직 조심스러움 위에 놓여 있었고 서로의 말을 기다려주는 여백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준호가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요즘 마음이 좀 복잡했어요. 분자 할머니는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생각보다 많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어릴 적 혼자 소가리를 하던 준호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조용히 쑤셨습니다. 복잡하긴 뭐가 복잡하냐? 사는 게 다 그렇지.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탐색하듯 부드러웠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내쉬며 손바닥을 맞비볐습니다. 회사에서도 요즘 부장이 바뀌고 일이 계속 밀리고 집에 가면 또 집 나름대로 일이 있고 그러다 보니 엄마한테 전화도 잘 못 드리고 그러니까 또 죄송하고. 그 말은 차분했지만 속에 쌓인 감정이 스며 나오는 듯 했습니다. 준호는 예전부터 힘든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괜찮다며 웃어넘기고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았지요. 할머니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준호야. 짧고 깊은 부름이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 힘들다고 말하는데 엄마가 왜 서운해야 하냐? 준호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너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큰 용기인데. 나는 내가 그런 말 해주는 게 그냥 고맙다. 그 말은 마치 오래 묵힌 마음을 조심스럽게 꺼내놓는 듯 했습니다. 준호는 양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말들이었지만 지금은 오랫동안 누르고 있던 감정의 문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열쇠 같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준호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엄마한테 미안한 게 많아요. 분자 할머니는 그 말에 심장이 잠깐 멈춘 듯 했습니다. 준호가 먼저 이런 말을 하는 순간을 그녀는 아마 수십 년 동안 기다려왔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 미안하냐? 할머니가 묻자 준호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전화하면 괜히 피하고 속상한 일 있어도 얘기 안 하고 그리고 엄마가 나이 드는 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데 막상 보면 내가 더 어색해지고 그래서 자꾸 멀어졌어요. 그 말은 너무 솔직해서 오히려 아프게 들렸습니다. 사실 분자 할머니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자식이 커가며 어느 순간부터 부모는 어색해지는 존재가 됩니다. 도와달라 말하기도 미안하고 서운하다 말하기도 애매해지고 그저 마음속에서만 작은 눈물만 하나씩 흘려내는 시간들. 분자 할머니는 국물이 식어가는 모습 속에서 자신의 노년과 아들의 어른됨이 겹쳐 보이는 듯 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아들의 어깨를 이렇게 가까이서 바라보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늙어도 너한테 말 못하게 된 건 아니야. 근데 너도 참았던 게 많았지.
그 말에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 한 줄기만 스쳐도 울컥할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고양이가 두 사람 사이로 폴짝 뛰어들었습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준호의 손등에 몸을 비볐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어색함을 부드럽게 풀어내는 듯 했습니다. 분자 할머니는 작게 웃었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 말 다 듣고 움직이는 것 같다. 준호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타이밍이 딱 맞네요. 고양이는 식탁 아래에서 둥글게 몸을 말고 누웠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기를 고요히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분자 할머니는 준호의 손등을 아주 가볍게 덮었습니다. 오랫동안 망설여온 손길이었습니다. 준호야, 괜찮다.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 멀어졌다가도 이렇게 다시 만나서 얘기하면 또 가까워지는 거지.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약하지만 분명한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린 위로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겨울 햇살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며 방 안에 잔잔한 노란빛이 퍼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방 안 깊숙이 스며드는 오후, 식탁 위에 남아있던 따뜻한 온기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지만 분자 할머니와 준호 사이의 거리만큼은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준호는 빈 그릇을 싱크대로 옮기며 말했다. 엄마, 제가 설거지할게요. 그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어릴 적 엄마 옆에서 조잘거리던 그 소년이 돌아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됐다. 너 손 시릴까봐. 할머니는 평소처럼 단호하게 말하려다가 문득 그 말 자체가 준호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서 곧이어 살짝 말을 바꾸었습니다. 근데 하고 싶으면 해라. 엄마도 그런 거 싫지는 않다. 준호는 그 말에 살짝 웃었습니다. 그럼 조금만 할게요. 주방에서 물 흐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분자 할머니는 식탁을 정리하다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포근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묘하게 오래 잊고 있던 평온함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기억 하나가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가 고등학생이던 어느 겨울, 밤늦게 돌아온 아들이 혼자 방에서 울던 소리. 할머니는 그때 문 앞까지 갔다가 내가 들어가면 더 상처받겠지라는 생각에 조용히 돌아섰던 순간 그 장면이 오래 묵은 옷장처럼 열리며 다시 떠오른 것입니다. 내가 그때 들어갔어야 했는데. 그 후에는 세월을 따라 희미해진 듯 보였지만 사실은 늘 마음 한켠에서 자리만 바꾸며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설거지를 마친 준호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듯 뒤돌아섰습니다. 왜? 준호는 잠시 주저하다가
마치 마음속에서 오래 묵혀둔 무언가를 꺼내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나 그때 얘기해도 돼요? 분자 할머니는 그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방에서 울던 그 밤, 둘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어졌던 그 시기, 그 흔적이 아직 준호 마음 한 곳에 남아있다는 뜻일 테지요. 말해라. 듣고 있다. 할머니는 의자에 앉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양이도 어느새 다가와 할머니 발밑에 둥글게 몸을 말았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대화를 위해 자리를 지켜주는 듯 했습니다. 준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때 아르바이트에서 실수한 게 있었어요. 사장님이 크게 혼내셨고, 근데 집에 오니까 아무도 말 안 걸어주고, 그냥 제가 없어도 되는 사람 같아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분자 할머니의 가슴이 순간 내려앉았습니다. 준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문 앞까지 온 건 알았어요. 그 말에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근데 들어오지 않아서 저도 괜히 더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집에서는 내 얘기하면 안 되는 줄 알았던 거. 그 말은 칼날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가 부드럽게 드러나는 순간 같았습니다. 아프지만 확인해야 치유되는 자리. 분자 할머니는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꼭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그날 엄마가 왜 못 들어갔는지 아니? 왜요? 할머니는 아주 오래 묵힌 이야기를 꺼내듯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날 더 힘들어할까봐 무서웠다. 준호의 눈이 동그랗게 뜨였습니다. 분자 할머니는 잔잔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늘 혼자 참는 애였잖아. 엄마가 들어가면 내가 또 괜찮은 척 할까봐. 그게 더 마음 아파서 그냥 문 앞에서 멈췄다. 준호는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은 세월의 균열을 채우는 듯이 마음에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 안엔 고양이의 숨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가 조금씩 울렸습니다. 그 뒤로 준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 말 이제 들으니까 그때 문 앞에서 느꼈던 게 다르게 느껴져요. 분자 할머니는 다정하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다 서로를 몰라서 멀어졌던 거지. 마음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분자 할머니는 아들의 손등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 조금씩 다 말하자. 그 순간 겨울 햇살이 두 사람의 손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긴 어둠 끝에서 처음 듣는 새벽의 숨결처럼 조용하고 따뜻하고 오래 기다렸던 빛이었습니다. 창밖에는 겨울 오후 특유의 긴 그림자가 천천히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분자 할머니와 준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 침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의 침묵이 서로를 멀어지게 하던 거리감이었다면 지금의 침묵은 서로를 감싸주는 포근한 여백에 가까웠습니다. 고양이는 두 사람 사이에 몸을 둥글게 말고 있었고 그 작은 몸의 호흡이 마치 시간의 결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듯 했습니다. 준호가 먼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그냥 들른 게 아니에요. 분자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왜 왔는데? 준호는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아주 솔직한 표정으로 고백했습니다. 요즘 엄마 생각이 계속 났어요. 회사에서 힘든 날도 많았고 집에서도 어쩐지 마음 둘 데가 없고 그러다 보니 엄마한테 가봐야겠다 그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 말은 분자 할머니의 가슴 깊숙한 곳을 조용히 울렸습니다. 아들은 어른이 되었고 세상을 버텨내야 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누군가에게 마음을 기대고 싶은 순간이 찾아왔다는 것. 그리고 그 대상이 엄마였다는 사실이 할머니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래, 잘 왔다. 할머니는 짧게 말했지만 그 말에는 그 어떤 긴 설명보다 진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오기까지 시간이 참 오래 걸렸네요. 엄마한테 가는 게 왜 이렇게 큰 용기처럼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가장 가까웠던 관계조차 어쩐지 조심스러움이라는 이름으로 거리를 만들어버리니까요. 분자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준호야, 사람이 나이 들면 누구한테든 마음 기대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게 어른이 된다는 거라지만 엄마는 내가 이렇게 와주는 것만으로도 참 고맙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린 위로를 가만히 품고 있는 사람처럼. 잠시 후 준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앞으로 자주 와도 돼요? 할머니는 그 말에 순간 숨이 멈출 뻔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뭉클하게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그 말, 참 오래 기다렸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덧붙였습니다. 와라, 아무 때나. 준호는 그제야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에게 칭찬받던 소년의 웃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그 순간 마치 축하라도 하듯 두 사람 사이를 톡톡 건드리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 녀석도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너 올 줄 알고 있었나 보다. 준호는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얘 이름 지으면 안 돼요? 할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고 고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름?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도담이 어때요? 조용하고 따뜻하게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것 같아서. 분자 할머니는 그 이름을 몇 번 마음속에 굴려보았습니다. 도담이, 말만 들어도 마음이 편해지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 좋다. 도담이라 하자. 그 말에 준호가 환하게 웃었고 고양이는 마치 자기 이름을 알아들은 것처럼 준호 발목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잠시 후 분자 할머니는 준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녁은 먹고 갈 거지? 준호는 무의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응, 먹고 갈게요. 그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둘 사이의 관계가 예전처럼 부드럽게 연결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오랫동안 어색했던 시간들이 따뜻한 국물과 솔직한 말들과 작은 고양이의 온기 속에서 하나하나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식탁을 다시 정리하며 말했다. 엄마, 다음엔 내가 해줄게요. 밥도 국도 엄마가 차려준 거 너무 오랜만이라. 다음은 내가 준비할래요. 그 말은 약속이자 다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괜히 손등으로 눈가를 건드렸습니다. 그래, 그러자. 이제 오랫동안 못 본 척 그런 거 하지 말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러지 말자. 고양이 도다미는 두 사람 사이를 한 바퀴 돌더니 햇살이 비치는 자리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마치 오늘의 대화가 어떤 중요한 문을 열었다는 걸 작은 몸짓으로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이윽고 집안에는 오래 기다렸던 평온과 늦게 찾아온 따뜻함이 잔잔한 파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자 창밖의 겨울빛은 점점 옅어지고 하늘에는 잔잔한 어둠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분자 할머니는 주방에서 조용히 밥을 짓고 있었고 준호는 거실 한쪽에서 작은 탁자를 정리하며 도다미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퍼지는 볶음김치의 고소한 냄새, 전기밥솥에서 피어오르는 김, 그리고 그 사이에 자리한 잔잔한 침묵이 마치 오래 닫혀있던 집안의 창문을 비로소 활짝 여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분자 할머니는 밥이 거의 다 되어갈 즈음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국 다시 데워야겠다. 한 번 더 끓여야 맛이 살아. 그 말투는 어느새 익숙했던 옛날의 어투로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조심스러움 대신 살짝 걱정 섞인 따뜻함이 담겨 있었지요. 준호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데울게요, 엄마. 앉아 있어요. 말을 마친 그는 가스레인지 앞에 섰습니다. 분자 할머니는 그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조마조마하던 아들이 이제는 누군가를 돌보고 싶어하는 어른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어쩐지 크게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부르자 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요? 분자 할머니는 한참 망설이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너 오늘 와줘서 참 고맙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엔 수십 년간 가슴속에서 굳어있던 감정이 녹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혼잣말처럼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저도 와서 참 다행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걸려있던 얇은 막 같은 오해와 망설임이 그 말 하나로 완전히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나란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저녁 밥상은 특별한 건 없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무엇보다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준호는 밥을 한 숟가락 뜨며 말했다. 엄마, 앞으로는 이런 시간 자주 만들어요. 제가 바쁘더라도 엄마한테 오는 거 이제 미루지 않을게요. 그 말에 분자 할머니의 눈가가 또다시 촉촉해졌습니다. 그래, 너무 늦게 온 줄 알고 엄마가 많이 서운했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엄마한테 마음 열기가 좀 겁났어요. 근데 오늘 얘기하면서 그럴 필요 없었구나 싶더라. 고양이 도담이가 두 사람 발밑에서 느릿하게 몸을 말았습니다. 마치 오늘의 대화를 모두 듣고 다 안다는 듯 부드럽게 꼬리를 흔들며 자리 잡았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나서 준호는 창문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다음 주에 시간 되면 같이 시장 갈래요? 분자 할머니는 그 말에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시장을? 준호는 웃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잖아요. 우리 같이 가요. 도담이 간식도 사고. 분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다. 오랜만에 내 손 잡고 시장도 가고 싶었다. 그 말에 준호의 얼굴에 밝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어느새 서로를 향해 다시 편안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가느다란 눈발이 하나둘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겨울밤이 내려앉는 가운데 집 안에는 오래도록 잊고 있던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준호는 코트를 챙겨 입으며 말했다. 엄마, 내일 전화할게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분자 할머니는 현관 앞에서 아들의 목도리를 고쳐 매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 가기 전 해주던 그 손길 그대로였습니다. 그래, 추운데 조심해서 가라. 준호는 문턱을 넘기 전 잠시 멈춰서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진심을 담아 말했다. 엄마, 사랑해요. 그 말은 겨울밤 공기를 아주 따뜻하게 흔들었습니다. 분자 할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천천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문이 닫히고 난 뒤에도 할머니의 마음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그 등불은 더 이상 혼자 남아 흔들리는 불빛이 아니라 다시 이어진 관계가 만들어낸 든든한 온기였습니다. 할머니는 도담이를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잘 됐다. 이제 다시 시작이네. 도담이는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작게 야옹하고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무척 포근했고 오늘 하루가 남긴 모든 감정들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듯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